제가 원래 레고를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취미로만 생각하고 뭐 이걸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우연한 계기로 이제 창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창작에 빠져들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2008년도에 아예 그 레고 블록으로 모형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2017년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창작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아서 레고 공인 작가로 등록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완입니다. 어쩌다가 레고가 직업이 됐나요? 제가 원래 지금 뭐 만드는 걸 대부분 다 잘 좋아해요. 그러니까 취미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여러 취미를 거쳤는데, 레고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되게 오랫동안, 취미로 유지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제 취미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 브릭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운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창작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곧잘 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2007년도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장난감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창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취미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의뢰가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일로 할 것이냐, 아니 진짜 취미로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할 것이냐 했었는데 제가 또 그때 젊었고 그래서 일도 좀 재미있겠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해봤던 거 좀 해보는 거 좀 재밌겠다. 그래서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어떤 취미들이 있었나요? 어떤 취미요? 제가 다른 취미를 그때 동시에 하지는 않았고요. 그 전에는 뭐 프라모델 같은 것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예요. 그 사이에는 사실 뭐 학업 때문에 어떤 다른 취미를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로 이제 만드는 거, 장난감, 뭐 프라모델, 뭐 과학상자, 뭐 이런 걸 주로 좋아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또 발을 들이게 된 게 레고였던 거죠. 카이스트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주변 원래 카이스트 나오면 연구원이 돼야지, 네. 아니면 과학자가 돼야지, 네.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네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듣기보다도 일단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주로 가는 그런 진로 코스가 그런 코스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카이스트 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일도 해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다가 좀 저는 이렇게 대기업 그런 데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벤처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벤처기업. 네네. 그래서 좀 잠깐 몸담고 있다가 이제 이런 취미가 이제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주변에 반대나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일단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그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레고를 할 때 전공이 전산학이신데 네네.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모형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 이게 업이다 보니까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회사 운영 그리고 이런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에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손수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모형 자체에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사실 과하고는 전혀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전공이 다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자기 전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분도 있어요. 특히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강점이 있으신 것 같고, 근데 꼭 그런 거 안 나오더라도 창작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직원들은 몇 명이 되세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원래 그 코로나 전에는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저 한참 동안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일도 다 끊기고 해가지고 사실 이 업이 매해 운영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아직 이게 장난감이라는 인식들이 있어놔서
이게 한 해 한 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저 혼자 거의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익 같은 거는 얼마나 보통 보셨나요? 사실 금액까지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그 인력에 비해, 그러니까 사람 수에 비해서는 수익이 크진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규모 이렇게 운영하려면은 굉장히 그 단위가 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수입이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로 수익 구조가 이제 작품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의뢰가 끊기거나 줄어버리면은 수익이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이렇게 좀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주로 사람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나요? 일단 작품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뭐 메인 프로덕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전시 같은 데에 그런 걸 뭐 예를 들어서 큰 모형 같은 거 아니 큰 뭐 기기 같은 거는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이제 모형하는데 레고블록이면 좀 이렇게 좀 그전에 하던 뭐 축소 모형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느낌도 좀 새롭고 해서 이제 그런 레고블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달라는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상설 전시를 하고자 하는 모형 같은 게 좀 필요로 하시면은 이제 그런 걸로 좀 그런 걸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긴 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이 레고 공인 작가? 레고 공인 작가로서는 참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일단은 메인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시회를 열어서 전시회 그 수익 입장료 수익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고 공인 작가가 됐는데 작품 의뢰만 받아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한다는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도 그렇고 이제 레고 공인 작가가 되면 이제 주로 가려는 방향은 자신의 작품을 다량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테마 전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고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이런 의뢰를 받는 수 네. 같은 게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보다는 좀 늘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늘긴 했고 또 뭐 규모도 커지고, 커지긴 했는데, 또 이제 그만큼 또 저희 회사도 커져서, 네, 사실 뭐 늘긴 했지만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품 의뢰가 굉장히 많아져야 이제 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작품마다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큰 작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형상이면은 금방 만들어내고요. 작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높아버리면 특히나 저희는 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접착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모형의 특성마다 좀 굉장히 달라요. 접착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접착제 없이 그냥 조립만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몇 개월 있게 되면은 이 부품 간의 결합이 느슨해져가지고 운송 중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중요한 부위면은 그게 작품이 무너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접착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작품이 만약에 나가야 되는데 무너졌던 그런 적도 있었나요?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는 크게 그렇게 부서지지는 않아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부서질 수는 있어도, 근데 쉽게 부서질 것 같으면은 전체를 접착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뭐 저를 이렇게 접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 작품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운송 중에 크게 부서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만약에 부서지면 네. 고쳐주는 것도 레고 공인 작가 분들이 해주시나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접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부서질 일이 없어요. 그래요? 대신 이런 건 있죠. 이제
작품이 크다 보면 한 번에 운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몇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서로 결합해주고 이런 일은 이제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레고 공인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레고 공인 작가가 되기 전에 레고 공인 작가는 하나의 타이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직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레고 공인 작가 되려면 그 전에 브릭 아티스트로 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브릭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레고 공인 작가, 그러니까 레고사가 요구한 조건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일단 뭐 창작에 굉장히 뭐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뭐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것,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창작을 자기가 이제 즐겨 하고 이제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레고사가 이제 이 작가를 레고 공인 작가로 했을 때 어떤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작가로부터 작품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작가인지를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남 혼자 이렇게 활동했다고 그 레고회사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레고사가 이제 뭐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 뭐 그런 전시 같은 데 같이 참여를 많이 하면서 네, 자기가 이제 그 레고사에 많은 어필을 좀 계속 해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고공이 작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필을 하셨나요, 작가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운영자이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운영자다 보니까 예전부터 레고 지사 레고 코리아랑 교류가 굉장히 많았었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작품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레고 코리아가 요청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류 관계가 옛날부터 이제 많았었던 거죠. 네. 작가님께서도 레고가 원하는 네.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주신 것들이 있을 것 텐데, 그게 이제 제가 7년 전부터 그 작업했다는 게, 그게 레고 코리아에서 그때 이제 그 토이 붐이 일어나면서 레고 매장을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이마트, 토이즈러스에 이렇게 매장을 늘려가던 시기였어요. 네. 매장에 늘려갈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창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부터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 왔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주로 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펌웨어라고도 있어요. 펌웨어라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집합이나 펌웨어를 하는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이제 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주로 제작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대기업을 다녔던 거예요? 예, 삼성전자의 무선사업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 이제 개발하는 부서에 제가 이제 참여해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그 펌웨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었던 거죠. 네. 와, 근데 진짜 뭔가 주위에 네. 반대가 조금은 있었다고 해도 되게 작가님 스스로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나올 때 네. 되게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회사를 그만뒀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선후배 동기들이 많이 가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그땐 다음이었죠. 네. 그런 이제 포털로 이제 많이 취직을 하던 때라 사실 그런 쪽으로 갈까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고민이나 그런 건 없었고, 단지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의 일을 선택하는 게 이제 좀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을 그만두는 건 저한테는 크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뭐 후회라고 한다면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일 좋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뛰어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뭐 시드 머니라고 하죠.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비전이 크고 하면은 뭐 이렇게 수입도 많고 하면서 굉장히 확장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아직도 이렇게 막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다 보니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뭐 약간의 후회라고 든다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회사에서 좀 더 이제 일을 해가지고 좀 자본금을 모아둔 다음에 좀 시작할 걸.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걸 시작 안 했으면은 지금 뭐 이걸 할 수 있었을까도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 뭐 그게 좀 아쉽다 정도지 뭐 크게 뭐 후회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 했기 덕분에 그렇죠. 네, 뭐. 레고 공인 작가도 됐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가장 잘했다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일도 제가 뭐 늙어서까지 할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기호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일이 지금 너무 좋고 재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았다. 그게 좀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이제 거의 이제 회사에서 이제 중역이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뭐 정년퇴임도 뭐 고려를 해봐야 되고 다른 일을 사실 근데 지금 나와서 다른 일을 찾기도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뭐 풍요롭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확고한 좀 이렇게 자리를 확립해 놨다. 그런 점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레고 작가, 브릭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 것 같으세요? 그 직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직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창작 기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론 블럭을 굉장히 아주 잘 사용해가지고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뛰어난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한다 해가지고 작가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블럭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 아티스트는 접근하기도 쉽고 굉장히 그렇게 어려우면 어렵지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걸 업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지금 많은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여유 있지를 못해요. 일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이런 브릭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국내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작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이런 브릭 아트에 대한 거를 좀 일반 분들한테 많이 좀 노출시키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제가 이번에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네. 레고 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레고 사진 작가도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레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블럭으로 이렇게 뭉쳐서 그렇지 사실 그걸로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고 또 그런 피겨나 그런 걸 가지고 사진 연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어떤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벽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표현하려는 게 뭔가에 따라서 굉장히 어차피 이 레고는 소재인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 그리는 물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직업 만족도 한 4.5점? 네.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자체는 재밌는데 이거 어쨌든 이건 일이다 보니까 일이 이제 영속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저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5점 만점 주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커서 네. 아빠 나 이런 브릭 아티스트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 와이프도 이게 같은 레고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레고를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레고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얘기를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제가 많은 걸 좀 경험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줬는데 또 불구하고 브릭 아티스트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만약 그때도 만약에 지금처럼 현실이 크게 안 나아졌으면은 그런 냉혹한 현실을 좀 사실적으로 사실 전달을 좀 해서 그런 역경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하겠느냐 그런 거를 좀 인지를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어드바이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제 자식이 만약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고요. 근데 그 전에 저도 그렇고 저랑 친한 작가분도 그렇고 이런 브릭 아트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때 커서 성인이 될 시점엔 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레고만의 매력은 뭔가요? 다른 곳에 느껴질 수 없는 레고만의 매력. 일단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 사용이에요. 블럭들이 이렇게만 활용해야 되는 건 없어요. A라는 조립법으로만 조립하는 건 없어요. B라는 방식으로도 조립을 할 수 있고 C라는 방법으로도 조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부품이라도 그 작가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노래도 마찬가지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없지만은 그 작곡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노래가 나왔음에도 또 다른 음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레고 블록이 많은 작가들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또 어떤 작가에 의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게 많구나, 내가 공부해야 할 게 많구나, 네, 그런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고 이 블럭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나 지금까지 이제 다 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고사가 그런 쪽에서 머리를 정말 잘 쓰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이제 그런 점이 레고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부품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품이 없으면은 엄청 답답하죠. 근데 별 수가 없어요. 부품을 결국 요즘 분들은 뭐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색칠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구매를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실제 조립을 하기 전에 그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설계를 다 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부품, 원하는 색상, 그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립을 먼저 거기서 다 디자인을 끝내놓는 거죠. 끝내놓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부록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 조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대부분 CAD 설계할 때는 그런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네. 그러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3D 프린터요? 네. 네. 그런 부품을 만들 때도 있나요? 작가 본인이. 그러니까 뭐 해외에 보면은 그런 뭐 없는 브릭, 아니면 자기만의 브릭을 이렇게 스케드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주류는 아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분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만의 부품이 필요해서 그걸 3D 프린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일단 품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저도 이제 3D 프린터에 관심사가 좀 많이 보긴 한데, 레진 프린트급이 아니면은 그 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되게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일반 작가분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작품은 뭐예요? 손이 많이 간 작품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만든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해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작품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존에 봤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더 좋게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게 큰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2019년에 만든 작품이 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건데, 그게 가로 세로 5m에서 4m짜리, 높이도 한 1.1m? 1m에서 1.1m 정도 이렇게 되는 작품이에요. 부품 수도 20만 개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도 그게 저희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고가 작은 작품 만든다, 큰 작품 만든다 해가지고 부품만 더 많이 늘리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품이 늘어날수록 고려해 줄 게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하중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안에 뭐 메탈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레고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만들 때 막 파트를 한 11파트로 나눠가지고 뭐 위에 지붕을 뭐 잡기 위해서 뭐 와이어를 그 액자 와이어 같은 걸 쓴다든지, 그리고 안에 뭐 전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LED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밝게 비치기도 하고, 모니터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막 선도 이렇게 라우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한 6명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설계할 때는 뭐 한두 사람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조립한 시점이 돼서부터는 이제 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인내심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인내심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진도가 서서히 나가거든요. 진도가 서서히 나가기 때문에, 또 같은 반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부품을 많이 꽂다 보면 손가락들 있는데 마디가 다 아프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또 서서 작업하다 보면 허리도 굉장히 끊어지듯이 아프고, 또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요. 그런 이제 인고의 시간이 이제 걸려서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보통은 바쁘지 않으면은 뭐 근무 시간 내 작업하고 딱 그만둡니다. 근데 이제 납품 이제 일정이 이제 다가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야근이나 특근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일인 납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납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진짜 막 10시간도 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직업병, 이것 때문에 직업병까지 걸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조립할 때 이제 가끔씩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달아져가지고 막 여기가 이제 굳은 살이 배긴다거나, 그거 할 때는 뭐 허리가 좀 오랫동안 아프다거나, 네, 이런 거죠. 근데 작업을 이제 안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다시 좋아집니다. 네. 좋아하는 일이 네. 직업이 되면 네. 되게 돈과 연결되면 싫어진다고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레고를 일로 하지 말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취미로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제임스가 취미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직업, 그러니까 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되기 전에 이제 일로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창작은, 기존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구상을 하고, 이렇게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재현이 될 때 굉장히 많은 희열이 있더라고요. 예, 보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게 이제 일이 됐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더 이 작품을 좋게 할 것인가, 뭔가 또 기능을 좋게 할 것인가 계속 구상하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욕심이 안 생긴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좋게 하려고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랑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좀 효율이 있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일은 진짜 막 하기 싫고 막 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사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작업을 해도 좀 덜 힘든 느낌? 그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창작의 고통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다른 작가님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작가님은 진짜 아주 멋들어지게 진짜 예술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있는 사물을 좀 변형해서 좀 재밌게 이트 있게 만드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가님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만드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면은 관람객 분들이 재밌어 할까, 좋아할까, 그런 거를 이제 저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고통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의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저는 제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왜냐면 학교도 사실 제가 뭐 이쪽으로 그냥 파야겠다 해가지고 진학을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이제 그런 코스로 이제 밟고 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해야 뭔가 좀 궁리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런 게 이제 잘 없어서, 저는 솔직히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난 좀 멍청한 사람인 것 같다. 좀 창의력은 빵점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창의력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적성이 많은지를 계속 이렇게 좀 찾아주고 그런 걸 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런 실력, 창의력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발현할 텐데, 맨날 주입식으로 뭐 가르쳐 주고 하니까 맞아요. 받아 적고 머릿속에 이게 회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자기는 난 창의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뭐 그런 키워드들도 막 해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 창의력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창의력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키워라 뭐 이런 말이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관심 있는 거를 좀 찾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고로 가장 만들고 싶은 작품은 뭐예요? 저도 그 질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만들고 싶은 건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한 번씩은 좀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딱히 뭐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제가 뭐 밀고 있는 그런 뭐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고양이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디오라마를 크게 확대해서 나만의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해석한 그런 대형 버전?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일반 분들이 살려면 굉장히 비싸죠. 특히 네. 그런 캐릭터 모형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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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품도 있나요? 네, 레고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요, 레고 공인 작가 되면은 물론 비싼 부품들도 있긴 한데 어차피 제가 다루는 부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냥 평균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비싸돼가지고 그걸 더 소중히 하는 건 그런 개념보다 내가 이 부품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 부품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인 작가 되면 또 시중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내가 공인 작가가 되기 전에는 부품을 진짜 하나 막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랬었는데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욕심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싸게 돼요? 그건 비밀인데 네. 하여튼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작품 만들 때 부품 비용 때문에 못 만드는 그런 고민은 없을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주위에서도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나 좀 뭔가 싸게 해주면 안 돼? 라는 것도 예전에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레고사와의 계약이 있거든요. 레고 공인 작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따로 판매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이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네. 창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요? 일단 저는 이제 작품 의뢰를 받고 있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작품 만들고 있고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그래서 다른데 작품 의뢰를 받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요구사항이 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모형화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진을 받고 최대한 그 작품에 흡사하게 아니면 그분이 기획하는 의도에 맞게 최대한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만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형상, 구도,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어야 되고 관람객이 봤을 때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구도라든지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도가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레이아웃하고 그 형상들 네,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금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저희 쪽에서는 금손이라고 잘 얘기하는, 저 커뮤니티에서는 금손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네네. 다른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쪽은 금손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뭔가 조카도 있으시죠? 조카도 있죠. 네. 뭔가 조카가 네. 레고 같은 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네. 삼촌? 아니 이모부, 고모부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제 애도 아직 어리고 조카들도 아직 어려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다 컸거나 지금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예 어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좀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는 애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이 잘 없긴 합니다. 네. 성공한 덕후가 됐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레고 공인 작가가 돼가지고 활동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제 자신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고 작가로서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저 구축할 때로 대부분 잘 구축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업이잖아요.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업으로서 이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이 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경영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점들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딱 돼 있을 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경험도 또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은 뭐예요? 내 인생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아직 지금 13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계속 이게 새로 만드는 것들이 작품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굉장히 멋지고 막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인생의 작품까지 거론하기 그런데 일단 제 경험상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작품 의뢰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남는 작품이 없는 거예요. 작품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개인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저한테 남는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타파하고자,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 있어야 개인 전시회 열면서 전시 수익 그런 거를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우리 컨텐츠를 갖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2018년도인가?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첫 작품, 그러니까 저희 소유의 첫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전부터도 우리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고 싶어도 일단 자금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은 만들려고 해도 다른 일이 들어오면 그거 일단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은 항상 미뤄지고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아직 그 이상 더 많이 만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어떤 첫 작품을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좀 많이 해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보관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하세요? 보관이요? 네. 어떤 작품 보관이요? 네. 사실 작품 보관이라 할 게 지금 잘 없는 게 사실 작품이 많아야 이제 그런 보관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작품이 안 많아가지고요. 지금 있는 작품은 이제 어떤 전시관에 옮겨져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고양이 작품 정도인데 그건 아직 몇 개 안 돼서요. 사무실에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작품이 많아지면 정식으로 좀 틀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지게차나 이런 거 틀 수 있게 해외 작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예 나무 틀을 짜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적재도 가능하고 이렇게 운송하기 편하게 그런 이제 체계를 좀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도 그럼 레고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집에 주로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따로 별도 창고에다가 그냥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레고 잘 없어요. 이제. 그래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레고도 이제 아주 질리게 하는 상황이라서 집에까지 레고를 갖다 두기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집에는 잘 없습니다. 집에서는 잘 안 만드시죠? 안 만들죠. 왜냐면 여기 회사에서 이미 징그럽게 만드니까. 레고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들은 뭔가요? 전문가가 되기 소중한 경험들이라면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일 때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 전문가가 될 때는 이게 일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든지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돼요. 혼자 만들 거면은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팀원들이 있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회사로서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체계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수립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진짜로 전문가가 돼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거는 체계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일을 할 때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나 문제로 계속 이제 판단해서 계속 개선시키고 이런 거를 거의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그런 작업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거를 제가 체계화하고 정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난 14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진짜 전문가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네. 레고 공인 작가가 된 후에 작업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달라진 건 뭔가요? 작업에 대해서 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건 어차피 옛날부터도 어떤 전문가 그런 생적인 그 자세로 그래서 작품들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진 점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작품 의뢰만 받아서 이제 만드는 걸 치중했다면은 이제 작가는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알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결과물들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내놓을 수 있는 작품들, 우리 회사 소유의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고 해야겠다. 그런 자세가 좀 달라진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만든 작품이 진짜 레고? 그런 판매되는 레고가 된 것도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레고 공인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전에도 그 레고에서 네. 의뢰를 해서 네. 뭔가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 근데 레고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레고는 레고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체 디자인을 이용해요. 네, 저희 LCP들은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거지 거기에 하는 그러니까 판매할 제품 목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레고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정하고 싶을까요? 레고를 통해서요? 네. 레고를 통해서 그냥 좀 뭐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일반 분들은 그냥 일본 블록으로 집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나 만든 거로 생각을 하지, 뭐 이런 대형 작품이라든지 뭐 불 들어오는 작품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의 시선을 이렇게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 뭐 작거나 크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뭐 사실 저도 못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입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어요. 두려움 많이 갖고요. 그리고 사실 레고도 그랬어요. 레고도 제가 처음부터 창작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판매된 제품 만들어서 그냥 매뉴얼대로 만들고 그냥 그거에 즐거움 찾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창작은 사실 저와는 정말 거리가 먼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창작 같은 거 못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저 아예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가지고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좀 멋진 작품만 봐서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작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일단 쉬운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 만들기 쉬운 거부터 좀 이렇게 습작처럼, 그림도 사실 처음부터 잘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단 선이나 뭐 면을 그릴 수 있어야 뭐 또 그림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레고 블록으로 가지고 주변에 좀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책상을, 아니 의자를 이렇게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작은 거라도 그런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지금 또 좋은 게 CAD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뭐 블록이 있어야지만 조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AD 프로그램에서 뭐 실제 부품도 필요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습작처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아마 지식이 생길 거예요. 뭐 영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어도 그렇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뭘 더 활용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좋은 표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창작을 하면서 부품들의 활용법을 조금씩 익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큰 작품을 만들어도 더 쉽게, 예전 처음보다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상대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려고 하거나 큰 거 만들려고 욕심만 안 부리시면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레고를 잘 만든다는 기준은 뭔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요. 사실 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뛰어난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품으로 이렇게 이 정도밖에 활용 못했는데 어떤 작가분은 너무 잘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이 부품 활용은 잘하긴 하죠. 근데 그분이 창작을 잘하느냐, 잘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또 자기만의 개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그 작가가 표현 못하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을 활용해서 표현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게 단순 모자이크가 됐던, 단순한 형태가 됐던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면은 뭐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작할 때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굳이 막 이런 작가 레벨에서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익은 김성환 작가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불익은 어떤 나한테 주느냐.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구상하는 작품을 만들게 해주는 좋은 재료, 소재,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겁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취미의 전문가가 되면 겁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2008년도에 이 창작을 넘어가게 된 거는 그나마 레고 쪽에서 좀 잘 아는 전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전문가 의식이 없는데 거기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미를 하더라도 거기에 깊이 빠지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이 취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런 시점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또 만약에 레고라면 제품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막 조사해서 뭐 좀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느 깊이 이제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면은 아직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일단 그쪽에 일단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는 좀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할 줄 안다 해가지고 진입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셔도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창작을 하게 되면 그쪽에 좀 약간의 좀 실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그 취미 분야의 전문가가 일단 돼야 된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냉철한 겁니다. 이거는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 분야에서 정말 일을 했을 때 수익이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들어올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뭐 하다 보면 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아마추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잘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파트타임 잡으러라도 그런 식이라도 진행을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해보는 거죠. 알바나 프리랜서. 네, 알바 프리랜서 형태로. 그래서 메인 잡이 있으면은 가장 좋고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그런 구조면 가장 좋고. 그래서 메인 잡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메인 잡을 뭐 갑자기 그만두거나 그런 걸 절대 하지 마시고 메인 작업대로 그냥 두시고
이제 이걸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의뢰가 어느 수준으로 들어온지를 이렇게 좀 이제 보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수준에 이뤘을 때 이제 충분히 이게 따져봤을 때 이제 수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덕업일치의 삶은 스스로 만족하세요? 덕업일치의 삶은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죠. 네. 이 일이 싫다고는 이제 뭐 약간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통받고 뭐 이런 거는 뭐 있습니다만은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이 취미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서 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직업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진로니까 그냥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자기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될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남이 추천하고 남이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취미가 이제 일이 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취미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을 일로 진짜 갖고 가는 그런 체계가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브릭 아티스트를 꿈꾸는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브릭 아티스트를 꿈꾸는 분들한테 일단 뭐 창작을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창작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잘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작게나마 그런 거를 좀 처음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에 자기가 이루지 못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브릭 아티스트라는 원대한 목표는 있대. 거기서 자기의 그 창작의 레벨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된다고 너무 거기에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연습,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또 했나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자극을 받고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뭘 하면 먹고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뭘로 먹고 살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분야긴 한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라고 지금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사실 그걸 어렸을 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것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라도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좋고 뭐 관심 있는 일도 좋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면은 한번 체험,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그런 찾는 과정을 좀 많이 겪어보시고 그 중에 정말 나랑 적성이 잘 맞고 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파보시면서 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사업성도 따져보시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진짜 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지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인터뷰 어떠셨어요? 되게 많은 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뭐 레고 공인 작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이런 자기가 이런 취미라든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던 인터뷰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인상이 깊었고, 제가 옛날부터 레고 공인 작가분들 네. 인터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감명 깊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